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4분기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어제였습니다.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9월 수출 역대 최대 659억 달러, 반도체 자동차 상끌입니다. 자, 어제 양시장 연휴를 앞둔 리스크오프, 위험자산 회피 심리, 그리고 미국 셧다운 우려에도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미국 셧다운은 뭐랄까요? 오히려 조화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연준이 보험성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에서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 수출입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며 시장은 올랐는데요. 8월 수출은요, 9월 수출은요, 659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치가 좋았던 이유, 작년에는 9월에 추석이 껴있어서 조업 일수가 이번에 4일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지만요. 유진투자증권, 이는 명절 전후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에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고 강조를 합니다. 시장도 불확실성에서도 수출은 좋았다는 점에 집중을 했고 섹터 단에서도 수출 호조 품목이 강하게 움직였죠. 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스칩니다. 어제 발표된 9월 수출은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은요,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10월 중순부터 발표가 되죠. 즉, 이번 4분기에 봐야 할 업종은 바로 3분기 호실적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온 수출 지표 그중에서도 성장률이 특히 두드러졌던 품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K뷰티 열풍의 미용 의료기기, 특히 레이저 수출이 좋았고요. 화장품 수출 또한 보시듯이 24% 성장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라면의 인기도 고공행진, 라면 수출이 무려 전년 대비 41%나 성장합니다. 식품이라는 사업 특징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K라면의 인기 지속의 또 다른 증거겠고요. 어제 이에 농심이 3% 상승하기도 했죠. 변압기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시듯이 중대형 변압기가 강한데 효성중공업, AC 현대일렉트릭 등이 변압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메모리 반도체, 전년 대비 36% 가까이 수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호조에 대한 배경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죠.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AI 내러티브도 착착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코어이브와 메타의 계약은 엔비디아와 오픈 AI와의 계약은 달리 돌려막기 논란이 없는 투자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시티 역시 AI 인프라 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2029년까지 누적 AI 자본 지출이 2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가 차원에서의 관건은요, 자금 조달 구조와 또 실행 속도라고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앞으로도 AI 스토리가 쌓여 나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4분기 편안한 선택지가 되어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더 자세한 섹터 전략은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에서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반도체 뉴스, 아마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일 마켓 무버겠죠. 어제 보시듯이 샘 올트먼 CEO가 방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고 이 자리에는 차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행했죠. 주요 키워드는 3개입니다. HBM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금산 분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HBM부터 무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 하면 자연스럽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떠오르죠. 어제 오픈 AI는요, 반도체 투탑과 공급 의향서를 체결,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최대 월 90만 장 규모의 HBM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GPU 개발 속도에 비해 메모리 개발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메모리 월이 생겼고 이에 몸값이 치솟고 있다 보니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공급 과잉은 없다는, 수요는 강하다는 또 다른 증거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SK 삼성 계열사들과 오픈 AI는 협력합니다. 삼성 SDS와는요, 포항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SKT텔레콤, 그러니까 SK텔레콤과는 서남권 데이터 센터 설계 및 운영 전반에 참여,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과는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개발에 나섭니다.
자, 이 중 삼성 SDS가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시세를 줬죠. 잠시 후에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금산분리 키워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AI 투자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금산분리는요, 산업자본, 비금융자본입니다. 그리고 금융자본, 은행, 증권 등의 자본을 상호 지분 소유 및 또 경영 참여 제한을 하는 제도인데요. 금산 분리에 따라서 산업자본, 그러니까 삼성과 SK는 직접 펀드 운용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보시듯이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블랙록 등 글로벌 자본으로 직접 유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다양한 투자에 쓰이게 될 텐데요. 오픈 AI발 호재 속에서 야간 선물 새벽 6시 1.6% 상승으로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8%나 급등했죠. 첫 단추를 잘 꿰는 우리 시장. 연휴 전 마지막 날까지도 훈기가 이어질지 개장 이후에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샘 올트먼과 만났다는 소식 앞서 들으셨죠?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오른 삼성 SDS는 오픈 AI와 손잡고 포항의 AI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에 나서며 기업용 AI 서비스 컨설팅과 구축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7.57%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함께 오픈 AI가 주도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다는 기대감에 올라타면서 강세 보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엠로는 삼성 SDS의 협력사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겠고요. 우양 HC 9.33% 올랐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EPC 기업과 약 426억 원 규모의 LNG 프로젝트 열고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9.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카카오 VX 지분 매각을 마무리한 소식을 전하면서 3.58% 상승했습니다. 또 최근 낙폭이 컸던 지노믹트리는 3.25% 오름세 보여준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세 보인 엠로, 삼성 SDS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9.14%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삼성 SDS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 분야에서 오픈 AI와 손잡고 기업용 AI 서비스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모델을 사업 내에서 업무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구축, 운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S의 공급망 관리 솔루션 자회사인 엠로인데요. 엠로는 지난 5년간 반기 기준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온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SCM 수요 확대에 직결적인 수혜 기대가 커지게 됐습니다. 우양 HC는 미국의 글로벌 EPC 기업과 약 426억 원 규모의 LNG 프로젝트 열고환기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3%를 달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2년 9개월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납품 및 잔금으로 나눠지는 주고받는 주고라서 대금에서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자사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EPC 1위권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북미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원전주 어제 반등세 보인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항방 어떨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로부터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대형 뉴스가 나왔죠. 삼성 SDS와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엠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좀 부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이제 자회사로 기존에 이제 편입이 돼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기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이 글로벌 사스 SMR 선도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고 AI 기반 공급망 관리라든가 전자계약, 구매 자동화 등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이 된다면은 엠노도 상당히 좀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엠노는 단순한 이제 IT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사스 시장으로 진입 중인 성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이 글로벌 사스 진출입니다.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탄생한 글로벌 사스 기업이라는 평가하에 해외 고객사 확보와 함께 이 구독형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달, 7월달에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구조적으로 전환 신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성과 자체는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계약 체결이 발표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더욱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회사로 보고 있을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하락 시에 모아서 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이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뭐 실적 발표라든가 기타 수주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케줄을 좀 체크하시면서 동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군에 속해져 있는 기업으로서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엠로 주가 추이를 좀 길게 시계열을 길게 두고 보면 6개월간 21%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건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높다는 뜻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승 트리거가 좀 약하다는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매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약한 듯합니다.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봉 차트 개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 전환의 흐름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또는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모아가시면은 아주 좋은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는 확실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를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양 HC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6억 원 규모의 북미양 LNG 프로젝트 열 교환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단기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식품 기업으로 상당히 식품 기업으로 인식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 플랜트 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장기 성장 산업, 탈탄소에서 LNG 원전 쪽으로 사업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 관련된 뉴스라든가 어떤 수주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1일 이제 어제죠. 426억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은 좋은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6월달에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언급이 된 바가 있죠. 이 부분도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원전 LNG 투자 확대 기조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이 부도 발생 이슈가 좀 있었죠. 과거에 어떤 부도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이 재무적 안정성이 절대적 요구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그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나 이런 걸 좀 보시고요, 좀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 재무 건전성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번 접는 새로운 폼팩터 스마트폰, 이른바 트라이폴드를 공개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무대에서 한국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텐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장 폴드볼 폰 섹터 1.33% 강세 보였고요. 캠트로닉스가 15%대 강세 보이며 4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기존 폴드 시리즈를 한 단계 진화시킨 형태인데요. 화면을 한 번 더 접는 구조로 설계돼 펼치면 태블릿 크기의 대화면을,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지난해 9월 화웨이가 메이트 XT를 먼저 내놓은 적이 있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은 뺏긴 상황인데요. 삼성은 기술력과 완성도를 무기로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핵 문제를 전제하지 않고도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보였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14%대 강세 보였고요. 좋은 사람들이 6%대, 인디에프 5%대, 아난티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기억이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는데요. 역시나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만약 회담이 에이펙식이 성사된다면 주가는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과거 패턴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2018년 정상회담 당시 일주일 전까지는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이 유효했지만 이 막상 회담을 앞두곤 차익 실현이 나타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또 과거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기대감은 높았지만 회담 내용을 두고 실망 매물이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슈픽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형태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라이폴드 폰이란 두 번 접는 네. 폰인데 네. 이렇게 폰을 여러 번 접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도 늘어나게 될 것 네. 같은데 전반적으로 폴더블 부품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번 인기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폴더블 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너무 좀 많이 접어야 돼서.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폴더블 폰을 이렇게 피면 그거 보는 것도 조금 이렇게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보기 힘든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기술 과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폴더블에서 진화한 트라이폴 태블릿급의 대화면 스마트폰 휴대성 제공 이런 측면이 글로벌 폼팩트 경쟁에서 삼성의 차별화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순한 어떤 제품 출시라기보다는 국가 브랜드 첨단 산업 리더십을 보여주는 전략적 이벤트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화웨이가 이미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더블 폰을 이미 출시를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 완성도라든가 품질 안정성, 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파워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폴더블 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을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필옵틱스도 있고 AP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항상 이 폴더블 폰, 트라이폴더 이 개념으로만 해당 종목을 접근하시게 되면은 아마 투자하시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매우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인데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에 의해서 주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이 반도체의 핵심 기업으로서 좀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91,000원 찍고 좀 살짝 이렇게 눌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기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좀 보시고, 관련된 이벤트는 하나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서 트리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 의견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비핵화를 좀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이다 보니 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남북 영역, 대북 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플레이죠. 단기 플레이고 성장성 배경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접근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일정 부분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이벤트는 한 번씩 나오는 이벤트인데 투자 업종별 상황을 좀 보시면은 남북 관광 관련이라든가 철도, 그리고 의류 소비재, 건설, 비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성격 자체는 이제 남북 경협주의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 테마주 성격으로 실적보다는 뉴스에 의존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단기 전략으로서는 뉴스 직후에 강세 종목을 분할 진입 후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중기 전략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건설, 비료 관련주는 실제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협상 불발 시에는 급락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늘 이렇게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한테 만약에 남북 관련된 종목을 거래하겠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 쪽으로, 특히 이제 대형주, 대기업군 종목으로 더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